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4일 새벽 2시 9분입니다. 제가 스터디 2기에 들어가서 제가 토요일 날도 스터디를 하고 왔습니다. 스터디 2기에 대해서 미리 공지하지 않은 거는요. 일단은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없고요. 소수 정예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토론식 위주의 스터디다 보니까, 이번에는 공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 3기 때는 꼭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장소만 말씀드리면 되죠. 다음 3기 때는 미리 공지를 해놓겠습니다. 기존에 기다리시던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먼저, 2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물론 10주짜리 과정이기 때문에 3기까지는, 내년에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터디에 같이 해준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 1기 친구들 열심히 지금 방송 잘하고 있잖아요. 부회사다리. 부회사다리 2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지난주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사실 지난주에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죠. 누리호가 사실 발사되는 거를 라이브로 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사실 우리 카페에 글 써주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도 막 긴장된다, 막 설레인다, 저는 교땀까지 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좀 긴장되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발사에 성공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은 가다가 처음에 이렇게 쑥 올라가다가 이렇게 한번 꺾어서 올라가는데 그때 추락하는구나. 왜냐면 이게 발사가 우리나라에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의 발사에 성공할 확률이 30% 이하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이 발사체라든지 이 기술이 국산화되거나 이게 한지 얼마 안 됐고, 해외에서 쏠 때도 이 핵심 기술이나 이런 거는 공유를 안 해서 어깨 너머 배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대한민국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게 딱 올라갈 때 이게 대한민국 써 있는 게 태극기와 함께 대한민국 싹 올라가는데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었고, 상한가를 가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게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라는 뉴스가 문 대통령의 발표가 있으면서 시간에 사셨던 분들은 꼭지를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너무 자세하게 써 있어요. 국산 우주기술 최종 병기해갖고 나오잖아요. 누리호 개발 참여 주요 산업업체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여기에는 왜 이제 세트레가이나 이런 게 없냐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은 요 앞에 발사체라는 게 사실 궤도 안까지 가서 얘를 이렇게 톡 놓고 오는 거예요. 택배 배달을 하는 건데,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위성으로 놓느냐 아니면은 그 무기를 놓느냐에 따라서 미사일이 될 수 있고 로켓이 될 수 있고. 근데 얘는 위성 모사체라고 위성을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아니 왜 세트레가이도 없고 하나 시스템이나 아무것도 없고 한국항공우주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위성 모사체만 궤도에 놓는지 한번 테스트 비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사체와 그리고 발사대를 우리나라가 국산화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 이게 기업들이 쭉 나와 있죠. 우리가 많이 공부하던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모든 총괄이죠. 거의 얘네가 판을 짰다. 짰죠. 안에 많은 시스템들도 했고, 얘네가 그 안에 있는 산화제 펌프나 연료 탱크 이런 것도 얘네가 했고, 그거를 이제 연료 펌프나 그 산화제 탱크에 있는 그 액화산소, 맨날 수소 공부하다 보니까 그거랑 비행유를 이렇게 쭉 터보 펌프로 빨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제 온도가 3000도 이상 고온을 버텨야 되는 연소기가 있대요. 그거라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알았던 것처럼 한국항공우주산업, 유콘 시스템은 퍼스텍이라는 그 안면 인식하는 그 방위산업체가 있어요. 거기 자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유콘 시스템을 그 농업용 드론 얘기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얘네가 이제 드론, 아무래도 방위산업체다 보니까 그 드론에 관련된 회사고, 한양 ENG
요게 사실은 좀 이번에 만약에 발사에 성공을 했다, 안착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얘가 아마 한번 좀 세게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추진기관과 엔진. 우리나라가 그 엔진, 75톤짜리 엔진을 국산화시켰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걸 해낸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그 외에 뭐 관련된 기관, 비추르 넥스텍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연소기, 3000도 이상의 그 고온을 건져내야 되는 연소기를 이 비추르 넥스텍에서 한 건데, 이거는 비추르테크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비추르테크가 우주항공 관련주에도 들어가고, 또 인공태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관련해도 들어갑니다. 그 외에 뭐 한화는 당연하고,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는 피팅 밸브, 원래 뭐 조선업 뭐 부자재,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데, 이 피팅 밸브가 사실 이렇게 기체나 액체 이런 거를 이제 새 나가지 않게 이렇게 담아놔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밸브나 이런 피팅 관련된 거는 뭐 수소차 안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이로 코리아를 수소차 관련주에 넣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러시아 가스관을 북한을 통해서 연결해갖고 한국으로 온다라고 할 때 가스관 관련주에도 하이로 코리아가 들어갑니다. 뭐 유럽처럼 이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그 러시아의 가즈프롬이라는 회사의 그 밑에 가스관을 사용하는 게 유럽이잖아요. 근데 한국도 사실 북한만 아니면은 그걸 이제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해서 대북주가 되면 나중에는 이 가스관, 지하 가스관까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배관 조립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르는 회사는 뭐 제껴두시고요. 뭐 구조체, 여기도 보면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화. 이 한국하이바가 그 뉴파워 플라즈마에서 그 최근에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뉴파워 플라즈마를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요 한국하이바라는 회사가 그 탄소 섬유, 그러니까 수소차로 하면은 효성 첨단 소재와 같은 그 1mm 두께를 갖고 있는 얇은 두께로 강한 압력을 견디는 탄소 복합 소재를 만들어서 우주항공 소재로 개발하는 게 이 한국 하이바입니다. 그걸 국산화시켰습니다. 이 안에 아마 전기차 회사가 원래 전기차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인수해갖고 전기차 사업을 하는 게 아마 그 에디슨 모터스일 거예요. 유키즈에 나오고 뭐 쌍용차를 인수한 놀라운 회사가 한국하이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국하이바는 사실 뉴파워 플라즈마가 지분 문제로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정말 지분을 인수했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상장됐다라고 하면 얘도 놀라운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죠. 그 외에 다 뻔히 보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양 ENG, 발사되는 현대중공업, 이렇게 쭉 다 모르는 회사들은 이렇게 제껴두시고, 시험 설비 같은 경우도 현대 로템이 주가 됐던 건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 우리가 많이 다뤘었던 거는 EM 코리아, 신성 ENG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외에 당연히 건축을 해야 되니까 건설업들도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누리호의 재원, 뭐 1단, 2단, 3단 이렇게 나갔잖아요. 하나 떨구고 나중에는 그거를 위성을 통 밀어줬어야 되는데, 이 3단에서 추진력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초속 7점 몇 킬로였나? 그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속도에 못 미치면서 그게 안착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도 700km 고도에는 안착했으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사실은 시험 테스트였고 이게 잘 됐으면 정말 대단한 거지만, 그렇지 않아도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스들이 다 그래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가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아마 지금 비트코인 얼마일까? 저는 ETF가 상장되고 좀 고점을 치고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트코인 한번 볼까? 어떻게 됐나? 하도 안 보니까 이거 어디 가서 보는 거야? 비트코인을 쳐야 나오나? 뭐야? 어디서 보는 거야? 모르겠네.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그러더니. 출시로 최고가 찍고 7,600만원대 횡보. 그래도 세네. 나는 ETF가 상장되면은, 막상,
뉴스에 조금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많이는 안 빠졌나 봐요. 순식간에 폭락. 이건 뭐 오류인 것 같고.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카페에다가 여러 가지 글들 괜찮은 것 같은 거를 기사를 올려놔요. 왜냐면 모든 기사를 다 보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으시니까 그냥 내가 볼 때 이거 괜찮겠다 하는 거를 뭐 마이찬, 뭐 뿌리는 접니다. 세아 남편 남윤택 페트로스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십니다. 마이크론에서 메모리 반도체까지 넘본다. 좋지 않네요. 그리고 현대차 수소전지 개발에 2030년까지 11조 원 투자. 사실 그 되게 유명한 유튜브 중에 한 곳이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수소차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분은 김필수 교수님하고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갖고 전기차 빠돌이가 됐습니다. 근데 정작 전기차 2차 전지 뭐 양극재, 음극재로 수익은 내지 못하고 맨날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정책이 지원되게 세계적인 흐름이 수소연료전지 쪽으로 수소차 쪽으로 집중이 되는데도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죠. 이유를 모르겠네. 그럼 전기차로라도 수익을 좀 내셨어야지. 자, 그리고 싸이월드 부활 예고에 그 인트로메딕이 상한가 한번 갔었고요. 콘텐츠는 계속해서 괜찮았었고, 빌 게이츠 영국 탄소 중립 돕는다. 요즘 계속해서 모든 그 매체에서 탄소 중립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탄소 포집도 있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 그리고 많은 에너지가 있죠. 지열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이 있는데 많은 거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면 수소와 신재생 쪽, 태양광, 풍력 이런 쪽으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안 먹힙니다 이제. 나로 실패가 자양분, 자, 자율운항, 스마트화, 친환경, 미래선박. 이 자율운항이나 이런 미래선박 얘기 나오면 사실 이게 인텔리안테크가 그 위성 안테나 부분의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자율주행 선박 나왔을 때 인텔리안테크가 그거 수혜주다라고 얘기가 나왔나? 나왔었을 거예요 예전에. 더 세진 탄소 중립, 두바이에서도 오징어 게임, 국제유가 내년 $200 간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유가가 오르는 거는 일부러 내비둔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신재생 에너지나 이쪽으로 넘어오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메타버스, 맨날 나오는 게 메타버스, 수소, 우주, 최근에. 그리고 현대차의 반도체 자체 개발 승부수, 차량용 반도체, 요런 정도 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 없이 시장은 지지부진했지만 종목별로 종목이 중요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있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우주부터 한번 볼까요? 뉴파워 플라즈마를 해놓은 거는 이 뉴파워 플라즈마만 최근에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얘만 그러니까 우주 발사, 발사에 성공을 하면 기존에 위성 관련주들은 이거랑 상관없이 움직임이 없었는데 얘는 한국파이버 인수, 아까 말한 그 우주 관련된 그 탄소 소재를 개발한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갔지만 그 지분 문제로 법적 다툼이 있으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발사에 성공했다면 얘는 날아갔겠죠. 왜냐, 얘는 전형적인 저평가 관련주거든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보유한 적이 있는데 정말 엔간히 안 올라요. 정말 엔간히 안 올라. PER이고 PBR이고 보면 PER도 8 이런 게밖에 안 되는데 오르지 않는, 정말 뭐가 낀 주식인가. 한양ENG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회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안 나오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얘도 한양ENG도 만약에 발사가 성공했다면 얘가 뻥 떴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번에는 위성보다는 발사체에 관련된 회사들이 주목을 받았으니까요. AP성 이런 건 좀 안 봤으면 좋겠고요. 비치로테크도 아까 그 자회사, 여기가 쭉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기대감이 올랐다라고 해야 되나? 가끔 할 말 없는 분들이 우주항공 주식에 대해서 일절 말도 없다가 막상 쏘는 날 좀 될 것 같으니까 얘기 좀 했다가 다음 날 빠지니까 민망하니까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한국항공우주가 어디에 기대감이 있나요? 기대감이 있었나요?
제가 우주항공 주식을 계속해서 이게 추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지금 몇 달째 뭐 누리호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 있지?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대감이 어디 있어요? 기대감은 시간의 때 잠깐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발사에 성공했다면 위로 뻥 떴을 거다. 아마 얘는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하면 20% 이상은 오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요거가 기대감이 있었다. 이거는 사실 실적으로 간 거였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항공주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냥 걱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아가세요. 어차피 우주항공은 단기간에 끝날 거 아닙니다. 내년 5월에 위성을 올려놓고 실제적으로 위성 로켓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돼서 가장 세게 갈 게 세트를 가야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30% 지분을 인수한 회사. 얘는 넌 위성도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위성 모사체가 들어갔는데 모사체 관련주인가? 납득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다 실적 좋아요. 방위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게 큽니다. 기존 먹거리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 시스템은 사실 이번하고 상관없었던 거고 얘는 어차피 2025년까지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얘가 그 지분 투자한 원앱 거기도 위성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위성 관련된 기업이면은 다 내년 5월에 가장 주목받을 거는 당연히 이 발사체이기도 하지만 뭐 엔진 개발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당연하지만 하나 시스템 이제 위성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얘는 뭐 유지 보수 이런 거 관련된 쪽으로 더 치중이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락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없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담아보세요. 포트에 한 10% 정도. 저 같은 경우는 10%인데 얘가 만약에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갖고 있다면 저는 조금씩 더 사서 15%까지 늘려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제노코 이것도 다 위성 통신 이런 거 관련 주식이죠. 그러니까 좀 억울한 면이 많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뭐 LIGN X1도 그렇고 기대감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랐었던 게 뉴스에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해도 떨어졌을 텐데 올랐었던 게 실패했으면 폭락인데 이거는 뭐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주워 담으시고 있던 분들은 홀딩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종목을 빼갖고 이거를 옮겨왔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니요. 일단은 있는 분들 홀딩 그리고 현금이 있어서 새로운 걸 편입하고 싶다. 우주항공을 편입하고 싶다고 하면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다 이미 20개인데 요거를 한 3종목 해서 23개, 23개로 가겠다라고 하면 반대입니다. 자, 우주항공의 흐름은 오히려 지금 분할 매수하는 시기가 왔다. 그리고 기존에 포트가 꽉 차 있던 분들은 그냥 기다려 보셔라. 여기서 팔 땐 아니다. 홀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같은 미사일 관련주인 대북주. 미사일 관련주라고 해야 되나? 대북주는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한다라고 했죠. 뭐 교황을 만난다라고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라고 하면 예전에 2018년도에 이 대북주의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평화 모드가 있을 때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 안 한다 막 이런 루머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교황이 정말로 북한에 방문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그분이 뭘 이렇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평화의 평화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분이 만약에 북한에 방문한다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북한을 주목을 하고 그리고 또 종전 선언하기 좋은 그림으로 몰고 갑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2022년도 2월 14일 이때 베이징 동계올림픽하고 그 모든 게 지금 내년 대선 전에 정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과 그리고 북한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도 열려야 되고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죠. 북한이 얄밉지만 북한 주민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평화 모드가 제 생각에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사일을 쏘든 뭐 김정은이 뭐 살을 빼든 얼굴색이 안 좋든 상관없이 지금 흐름 좋죠. 신원. 이 대북주 갖고 계신 분들. 근데 대북주가 의외로 조회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유튜브를 잘 봐오신 구독자 분이시라면 못해도 50%는 이거 나의 정상입니다. 계속 여기에서부터 얘기했고요. 여기에서도 얘기했고 기자님 같은 경우가 100% 수익 넘었죠. 저는 100%까지는 가지 않은데 100%에 근접합니다. 저는 한 거의 100% 가까이 됐어요. 이 눌림목의 사람이 이런 게 눌림목이에요. 쭉 갔다가 안 깼잖아요. 여기도 안 깼잖아요. 홀딩입니다. 신원 홀딩입니다. 신원하고 아난티만 보자고 그랬잖아요. 왜냐? 얘네가 상징적이기 때문에 얘네를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으로 파생되는 산업을 보자라고 했는데 아난티 흐름 너무 좋죠. 이거는 뭐 이때가 너무 기회였습니다. 그냥 내가 맨날 좋아하는 줄긋기 보이잖아요. 그냥 기본적인 저항, 지지 확인되고 우상향 21선, 5일선 타고 간다. 우상향으로 안정적인 흐름이다. 오히려 너무 좋아요. 신원보다 아나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관련해 한때 대장 놀이를 했었던 데아티아이도 지금 흐름 좋죠.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집니다. 신원이 대장주고 그래서 인디에프는 3등주. 그래도 흐름 좋잖아요. 아무거나 샀어도 흐름 좋아요. 펜스타 엔터는 흐름은 좋은데 얘도 이제 아난티가 가면 금광산 관광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나오기 전에 가겠다. 아난티의 흐름이 세진다면 얘로 후속 주자로 펜스타 엔터 같은 경우가 따라붙게 될 겁니다. 한창이랑 이런 회사들. 하지만 대장주는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게 아난티와 신원 그리고 실질적인 대장인 현대 엘리베이는 아직 엘리베이터가 지하에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됩니다. 대북주가 없다. 근데 아난티가 부담스럽다. 신원이 부담스럽다. 근데 나 대북주 너무 갖고 싶다. 현대 엘리베이를 사시면 됩니다. 얘가 저번에서 말씀드렸지만 48,000원짜리니까 약할 것 같지 않아? 아니요. 얘가 2018년도에는요. 2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딴 애들은 3배, 4배 올랐지만 그래도 얘도 강한 흐름을 보일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 로템 철도의 대장은 실제 대장은 모든 철도를 만들 수 있고 유지보수까지 다 가능한 유의한 회사 유일한 회사인 다원시스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한번 살짝 설명한 적이 있죠. 현대로템이 부담스럽다 하면 대안으로 갈 수 있는 게 다원시스인데 얘는 반도체 관련된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자회사 중에 그 뭐였더라? 다원메닥스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뭐로 하거나 암 치료하는 거. 갑자기 새벽에 오늘 너무 달려서 기억이 안 납니다. 다원시스는 놓치셨고 실질적으로 못은 완성차에 모든 걸 하고 수소차에도 관련주, 우주항공에도 관련주, 다 관련주네? 좋네? 이 현대로템 아직 안 움직였죠. 수익률의 대장은 데아티아이였지만 실제적인 대장은 현대로템이다. 그리고 이 총괄해서 모든 거의 대장은 현대 엘리베이다. 그러면 진짜는 아직 가지 않았다. 아난티가 가짜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국들은 아직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스닥 선물이 많이 빠졌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억울한 게 지들은 올라놓고 선물엔 빠지면 우린 이거 영향받고 지들은 또 오르고 요거에 또 우리 영향받고 좀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농업 지원 왔다 갔다 해. 농업 지원 하면은 경농 이런 애들 움직입니다. 무슨 영향이 있는지 사실 모르지만 조비가 수익률에선 제일 세게 가요. 흐름 좋네? 비료 지원. 왜냐면 얘는 거래량이 적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죠. 그리고 유통 물량이 더 적어요. 보면은 경농이 56%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200만 주 조금 넘은 것 같다가 움직이니 얘는 거래량 없이 상승을 잘하는 종목입니다. 뭐 비료 지원 나오면 조비가 대장입니다. 그리고 조비의 그
모회사인 경농이 따라가고, 그리고 뭐 굳이 뭐 남해화학 이런 애들도 가기는 해요. 오, 가기는 해요라고 말하고 봤더니 갔네. 좋네. 농업 관련주들 좋네. 그리고 SOC 관련해서 유신, 얘도 거래량이 작지만 갈 때는 조비 이상의 탄력을 보입니다. 대북주는 살 게 너무 많습니다. 현대아산을 사진 못하니까 뭐 KOTC 시장 들어가서 사실 분들은 사셔도 되고, 그리고 현대건설을 사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리지만 얘는 이제 현대차 지분구조 그 얘기 나오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되면 얘는 뻥 날아갈걸요. 그럼 대북주는 너무 흐름이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부산산업 같은 경우도 얘가 철도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잖아요. 대북주에 대해서 54분짜리 영상 만들어 놓은 거를 안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부산산업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는 좋네. 요즘 같은 시장에 그래서 개별주가 강한 거예요. 근데 대북주는 그냥 단순한 잡주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러니까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 있네. 만약에 종전선언 된다고 해보세요. 뭐 환율이 잠시 급등할 수는 있지만 금방 안정화가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전선언이 되고 북한이 정말로 열려서 그 안에서 우리가 막 중국에서 막 OEM 공장을 하고 뭐 베트남에서 하고 아니면 뭐 하청 공장들을 뭐 베트남에 짓고 인도네시아 짓고 하는 것보다 북한에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4천이 뭐예요? 5천 갈걸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날라갈 종목 너무 많죠. 대기업들은 날라갈 거 천지네. 현대건설이랑 뭐 이런 애들은 가서 쫙 갈 건데. 그럼 뭐 시멘트 회사 시멘트 회사 한번 볼까? 쌍용양해가 없어졌나? 성신양해라도 한번 보자. 성신양해. 시멘트주들은 별로네. 원래 대북주 움직이면 같이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시멘트주들도 그때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다 갈 거 없으면은 뭐 이런 막 유진기업, 레미콘이 이쪽 그 일산 쪽에 있으니까 뭐 개성에서 가깝다 뭐 이런 이유만으로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HDC 산업개발은 파주에 땅이 많다고. 바닥이네.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기존에 말했었던 것들 그냥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그동안 대북주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철도, 유신, 우리기술. 우리기술은 사실 얘는 철도기도 하면서 이따 말씀드릴 소형 원전 관련주인데, 얘가 사실 소형 원전에 저번에는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살짝 짜져 있단 말이죠. 거래량이 눌려 있고. 근데 얘 거래 한번 터지면은 움직일 것 같은데. 좋네. 그리고 에코마이스터 이런 애들은 거래 정지됐고, 대오AL 이런 애들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차를 놓으면은 그 위에 판때기 만드는 거. 그 기차 차로 치면은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딱 봤을 때 보이는 철도의 그 판때기는 대오AL입니다. 그리고 푸른 기술은 이제 시스템 관련 쪽. 흐름이 일단은 대아티아이가 먼저 움직여야 얘네들이 따라가는데 시동은 건 것 같다. 뭐 관심 있게 보십시오. 요 보시면은 요 보면은 막 이거 다 가스관 관련주예요. 대북주 예전에 해놨었던 거 뭐 엔지니어링 회사들. 나중에는 하다가 무슨 이제 뭐 파이프 만들고 뭐 하는 회사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 뭐 자원 개발하면은 뭐 이렇게 또 뚫어야 되잖아요. 뭐 옛날에 뭐 있었는데 세노텍 이걸 뭐 뚫는 뭐 있다고 하는 회사. 그리고 뭐 KLL 뭐 그 항만 쪽으로 해서 뭐 한다라고 해서 KLL 이게 전부 다 움직였었던 거예요. 뭐 DMZ 관련해서 지뢰 제거 로봇 한다고 해서 유신 로봇도 한 번은 움직이고, 서희건설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자연광경, 시공테크 이거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그 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비중을 좀 많이 싣고 있는 뭐 자동차, 수소를 더 많이 싣고 있지만 수소 안에 결국 자동차가 들어가는데 현대기아차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술 느낌이 나네. 여기 보니까. 그리고 기아차.
얘도 우리 기술 느낌이. 여기만 보면 기존에처럼 간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매수하기 좋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조금 이제 안전하면서 수익 좋은 자산을 어디다 샀으면 좋겠냐 해서 현대모비스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얘네는 뭐 하도 얘기해서 입 아프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이 정비 뭐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연료 정비나 이런 연료 정비래. 연료 전지 그리고 자동차 스택 모든 부품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게 모비스입니다. 그 외에 뭐 자회사들 현대위아도 흐름 좋고 자동차는 홀딩입니다. 홀딩. 그러니까 왜 홀딩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돈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뭐 지금 매수해야 될 타이밍입니다라고 하면은 어서 막 끌어오거나 아니면은 종목을 계속 확산시킬까 봐. 나 지금 뭐 1억 갖고 주식하러 들어왔어요 하면 사야죠. 자동차들은 다 사야죠. SL은 너무 흐름 좋아요. 매물 소화 잘하고 있죠. 얘가 지금 흐름이 가장 좋네요. 한국단자가 3대장 중에 조금 제가 말씀드린 3대장은 SL, 한국단자, 화신 이런 중급 자동차 부품주 말씀드린 겁니다. 화신도 좋네. 그러면 이번엔 SL이 가장 센 분위기로 가는구나. DIC도 하루 반짝했는데 정말 하루 반짝. 전기차로의 전환을 잘하고 있는 회사들을 봐야 돼요. 뭐 THN 얘네들이 갔는데 사실 난 얘가 간 게 그 Y1S라고 그 차를 열면 안에 뭐 이런 식으로 전선을 묶어놓는 막 테이블로 이렇게 감아놓은 것 같은 그거를 하는 건데 그게 마진이 그렇게 좋을 리는 없을 텐데 뭐 우주항공에서도 다 들어가고 모든 이 전자부품 쪽에는 다 돼 있잖아요. 뭐 전기차나 수소차에 납품한다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마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진 한번 볼까? 마진이 너무 적잖아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2%에서 5%, 뭐 평균 잡아도 4% 정도. 마진이 별로 없는, 물론 많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영업이익률을 보자 이거죠. 그리고 포스터 인터 같은 경우도 자회사가 이제 전기차나 그리고 그 수소차, 뭐 금속 분리판 이런 것도 시도를 하고 있고 구동 모터 쪽,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서 한때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얘 본업은 미얀마 가스전이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가 다 처음 주식 시작했을 때 미얀마 가스전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추천받았는데 그 당시 가격이 3만 얼마였어요? 3만 8천 원? 그때 가격도 안 하고 있네. 맞잖아 여기 3만 8천 원에 내가 그때 추천을 받았었거든요. 계속 얘가 그 미얀마 가스전이 뭐 하면서 얘는 앞으로 10만 원 간다고 증권사에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장기 투자했으면 마이너스 한 30% 정도 났겠네요. 걔를 팼겠네. 이랬으면. 자, 현대오토모빌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쪽으로 현대차에서 많이 집중하고 정의선 회장 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대오토모빌가 움직여서 자율주행 쪽이 괜찮았었나? 왜냐면은 이 텔레칩스 얘는 이게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건데 텔레칩스의 흐름이 지금 상당히 괜찮고 칩스앤미디어의 흐름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칩스앤미디어도 텔레칩스 거니까 흐름이 상당히 괜찮죠. 이게 갑자기 왜 올랐었더라? 잠시만요. 얘가 뭐 때문에 올랐었는데 그러니까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에 관련된 뭐 자율주행에 관련된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 뭐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알짜 회사예요. 근데 항상 신용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 7%대죠. 현금으로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얘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회사입니다. 제가 세종공업과 칩스앤미디어는 엄청나게 장기 투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나쁘지 않죠? 뭐 이만큼 올라갔을 때보다 빠졌지만 지금 수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오토에보 보다가 생각나서 봤습니다. 뭐 차량용 반도체 쪽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라닉스 이런 애들도 사실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면 팅크웨어
팅크웨어는 얘가 흐름이 좋구나.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나 우리가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이 회사잖아요. 물론 얘 모회사는 유비벨록스 실적이 상당히 좋고 정밀지도 관련해서 당연히 이 내비게이션의 1등 기업인데 정밀지도에 대해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겠죠. 그럼 자율주행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라이다, 카메라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정밀지도.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팅크웨어는 되게 좋은 회사고 그 실적도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 움직였었던 흐름을 보니까 저는 땡기는데요. 회사 재무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팅크웨어에서 그것도 하는구나. 전동 킥보드 사보고 싶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동차 관련 자율주행 쪽도 나쁘지 않네요. 자동차 본 김에 자율주행 쪽을 한번 보자면 이 QSI 같은 경우는 센서 관련 회사인데 좋았네. 급등을 왜 했대? 메타버스 쪽으로 움직인 것 같은데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 EST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에 넣어놓은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이제 전력 반도체인데 전력 반도체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그 전력 반도체 이렇게 갈수록 이제 이 전력을 많이 쓰는 상황에 우리가 놀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실리콘 웨이퍼를 쓰는 반도체는 이제 고열에 약하다 보니 그 전력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그 SiC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리콘 카바이드. 탄화 규소, 탄소랑 규소를 1대1로 해갖고 강도도 높이고 그 열에 잘 견디게 하는 그런 전력 반도체를 하는 회사가 그 예스파워테크라고 ST의 자회사인데 SK에서 지분 투자를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움직였나 보다. 이 전력 반도체 쪽으로. 왜냐면 KC가 그 또 실리콘 카바이드 맞네. 제가 요즘에 고양이 본이라 뭐하니라 한동안 시장을 제대로 못 봤어요. 장 끝나고 제가 갖고 있었던 종목 점검이나 이런 것만 하고 그러다 보니 얘를 놓쳤네요. 사실 이 전력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리콘 카바이드 얘기도 했고 지라 관련 쪽으로는 A-프로. 결국 전력 반도체는 실리콘 카바이드랑 지라 관련 쪽으로 나타나는데 지라 관련 쪽은 아닌 것 같고 A-프로랑 하나가 더 있는데 지라 관륨에 하나가 회사가 어디 있었지? 아모센스 이쪽은 아니네. 그럼 실리콘 카바이드 쪽이면 IA도 한번 봐야 되는데 IA가 예전에 이제 현대차 부사장 출신이 나와서 한 회사예요. 근데 이쪽은 이제 전력 반도체 쪽에서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 중국 회사랑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리스크가 있죠. 조금 꺼림직하죠. 결국은 기존에 순수 이제 그 실리콘 카바이드 이게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해 갖고 상용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상용화해도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국책과제 수행 중에 니네 정도면 상용화해도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사실 KEC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구나. 좀 아쉽네요. EST는 SK와 같이 갑니다. 그럼 SK는 그 밑에 자회사가 SK 실트론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 전력 반도체 쪽으로 하거든요. 거기랑 SK에서 인수했다라고 하면 예스파워테크랑 한번 전력 반도체 쪽으로 하겠죠. 당연히 하이닉스랑도 연결이 있을 거고요. 전력 반도체 쪽이 움직였습니다. 그 외에 이 NCN 같은 경우도 넥스트 칩이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국책 과제를 수행하는 게 텔레칩스하고 NCN의 자회사인 넥스트 칩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텔레칩스가 움직이면 얘도 따라 움직입니다. 바닥을 잘 기고 있네요. 그만 바닥 청소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내년에는 이쪽도 한번 불어주지 않을까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해갖고 차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많이 강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 그렇다 보니까 아까 그래서 SL이 강한 거예요. 그런 인포테인먼트 쪽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제 정말 비싼 차에 들어가는 LED 램프 이런 거를 하는 회사. 연결고리가 되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자율주행 쪽이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으로도 흐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MC넥스만 봐도 그러네.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이쪽도 제가 한번 이 전력 반도체는 따로 한번 한 10분짜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중간에 한번 내보낼 거고요. 이 자율주행 쪽도 이 MC넥스 보니까 지금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도 제가 한번 만들어서 빨리 올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상을 빨리 올려야 되는 게 지난주에 저희가 그 VFX를 지지난주 수요일 날 해서 했는데 녹음이 안 돼갖고 우리가 못 올렸어요. 그거 올렸으면 참 그 뒤로 날라갔는데. 그리고 유닛 테스트도 좀 늦게 올려서 좀 아쉽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의 최고의 수혜주였던 해성 DS 같은 경우도 이 주봉성으로 보면 정말 시장과 상관없이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실적주입니다. 얘는 실적이 개선이 아주 잘 된 회사입니다. 해성 DS 여기 보이시죠? 작년 대비 올해 더블, 내년엔 거기서 더 오른다. 여기 아마 대표님이 무슨 판 어쩌고였던 것 같은데. 아니 단 여기 해성산업이 현금이 많아갖고 대기업 총수들이 돈 빌리러 가는 데가 아마 이 해성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입니다. 현금 많은 회사로 유명한. 그러니까 돈놀이 하시나? 갑자기 생각나서 단 뭐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판치라고 생각을 했을까? 자, 이렇게 자동차 쪽으로 자율주행까지 한번 살짝 훑어봤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얘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회사. 얘는 아직은 아니네요. 잠깐만. 남성? 얘도 흐름 좋구나. 어쨌든 자율주행 쪽도 앞으로 관심 있게 자동차와 함께 연결해서 자율주행까지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의 주력 2차 전지를 버리고 넘어갔었던 수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빠지길 빌고 있는 비나이다 비나텍은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게 전고점에 사실 붙어 있다 보니 저항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뚫은다면 요 6만 원 선을 안착을 하는지 그걸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해갖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여기서 10% 이상 빠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메타버스가 세게 움직였었던 것도 ETF가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그걸 편입을 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에서 많은 매집을 하기 때문에 올랐었던 거거든요. 수소 ETF도 앞으로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그 전해질을 국산화하고 그리고 MEA 막 전극 접합체 어려워 비나텍이랑도 연관이 있는 상하프론테크도 흐름이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사진 않지만 제가 예전에 샀었던 이 두산퓨어셀 이 발전연전 연료전지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 자회사로 두산퓨어셀 파워로 이제 가정용까지 이제 작은 연료전지까지 진출을 했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그 회사도 아마 상장을 시킬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고평가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2차 전지에 관련해서 뭐 그 LNF도 그랬고 에코프로 BM도 그랬고 막상 그게 이 산업 사이클과 맞아갖고 그리고 또 이제 수급과 맞아서 그 ETF 수급과 맞아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몇 년 뒤 실적까지 때려와요. 그리고 이 신성장 사업을 단순한 PER로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퍼에서 저퍼로 변환되는 것도 순식간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은요. 그러니까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도 가장 우량한 회사고 그리고 해외에는 수소 ETF가 있어요. 그 수소 ETF에 편입된 회사가 두산퓨어셀하고 제가 알기로는 SP어셀입니다. 그리고 SP어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내가 그 박람회 영상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영상을 그 친한 편집해주는 동생한테 보내야 되는데
사실 핸드폰에 있어서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서 아직 못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그걸 이렇게 줘서 올려달라고 하겠습니다. SPO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로템은 뭐 자동차, 뭐 대북주 여러 가지 섞여 있죠. 그 세종공업 뭐 금속 분리판뿐만이 아니라 뭐 그 안에 있는 뭐 밸브나 이런 거,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에서도 매연 저감 장치 뭐 이런 환경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회사. 얘는 조금 오르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11,000원에서 12,000원 왔다 갔다 하는 요 박스권을 좀 한동안 좀 가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박스권을 한 올해 말까지 한번 이 안에서 계속 하다가 올라가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세종공업, 그리고 동아화성도 지금은 이제 부담 없는 가격대까지 떨어졌죠. 시장이 안 좋은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뭐 며칠 막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반등한 것 같은데 3,000이에요. 우리가 빠진 거는 3,300부터 2,900까지 빠졌는데 이제 100포인트 올라온 겁니다. 이 안에서 3,000의 안착 여부를 좀 테스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이 그래도 좀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뭐 연초에 뭐 3,800 간에 4,000 갔던 간에 뭐 3,500은 최소한 간에 했던 애들 이제 와서 또 2,500, 2,800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빨로 먹는 애들은 그냥 이빨로 먹고 사는구나라고 하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말 친환경 수전해로 수소 발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큐셀, 그리고 뭐 페로브스카이트, 뭐 태양광,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죠. 얘는 탄소 중립 ETF가 생긴다라고 해도 얘는 편입이 될 거고요. 탄소 배출권 ETF도 편입이 될 수 있는 회사고, 그리고 수소 ETF에도 당연히 편입될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매물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정도 가격에서는 계속 모아가세요. 계속 모아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수소나 신재생에서 하나만 갖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하나솔루션 가시면 되죠. 뭐 태양광 하나, 뭐 수소 하나 이렇게 가져갈 필요 없이 같이 하고 있으면서, 태양광도 어설픈 회사 아니잖아요. 뭐 S에너지나 뭐 이런 회사 아니고 세계 1위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그 내년에는 정말 크게 갈 우량주 중에 하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보모터스는 좀 추후에 보시고, 이 외에 막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EM 코리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게 되게 히든 카드, 좀 강하게 갈 종목이다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투자하고 있었던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봤으니까 바로 그린 뉴딜 넘어가면, CS인드 같은 경우도 이 쌍바닥을 나타내지 않을까. 어차피 3분기 실적 안 좋을 거는 예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빠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이 안 좋네, 그럼 4분기는 나아지겠다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강하다 보니까 영국이나 이런 데서 바람이 안 불었대잖아요.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 발전기가 멈춰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조금 멈춰 있었던 건데, 결국은 내년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에서부터, 그래 해상 풍력은 앞으로 대세입니다. 대세 중에도 엄청 큰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상 풍력의 윈드타워 세계 1위인 CS윈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풍력을 하면은 꼭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또 그 하부 구조물 안 빠지잖아요. 이거 뭐 타자기 같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이렇게 쭉 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종공업이 갔으면 하는 그런 흐름을 얘도 이 박스권을 키면서 올해 연말까지 그냥 한번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올랐으면 좋겠어. 그게 사실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한 조정을 받고 매물을 소화하고 정말 아닌 사람 걸러내고 이게 야금야금 가는 게 낫지, 뭐 그냥 단기적으로 붙은 사람들 좀만 오르면 팔고 윗꼬리 달고 말고,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긴 호흡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10월 24일 그
내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어차피 뭐 연말에 또 대주주 양도세 얘기 나오면서 매물 계속 나올 거고요. 상승하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땐.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준비하면 돼요. 편안하게. 풍력 요 두 개를 보고 얘네 다음에 움직이는 게 이제 유니슨. 저번에 유니슨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뭐 4.3메가와트가 뭐라고 댓글을 달으셨더라? 한번 봐야 되겠다. 유니슨 해상풍력 4.3메가와트급 풍력 한전과 서해안에 이미 납품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세요라고 555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555님이 보신 건 수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니슨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어떻게 공급이 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를 표시한 게 있거든요. 4.3메가와트급은요. 하나 시제품 형식으로 나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요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서 지원 자금이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는요. 시제품을 놓고 수주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옷장사로 치면 미송 같은 거거든요. 하나 샘플 걸어놓고 주문 받고 돈 받고 그리고 나서 주문해서 주는 걸 미송이라고 하는데 얘네한테 미송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수주를 받으면서 공장 증설을 해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더 물론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님의 답글을 기다렸는데 안 다루시더라고요. 공부를 하신 건 맞아요. 근데 이래서 회사는 당연히 포장하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에서 얘기한 게 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한 거예요. 두산중공업에서. 야, 니네는, 쟤네는 4.3메가와트급은 하나다. 주력은 2메가와트급이 맞습니다. 그리고 10메가와트급의 해상풍력을 하겠다. 그리고 4.3메가와트급은요, 해상풍력에서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바람의 세기가 약한 부분. 그러니까 바람의 세기가 강한 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기 이거 블레이드 이 길이가 100m짜리도 있대요. 바람이 세니까. 그런 데는 뭐 두산중공업의 말대로 12메가와트급 이런 걸 써야 되지만 한국은 그렇게 풍속이 강하지 않으니 8메가와트급 정도로만 해도 커버가 된다라고 한 거에 비하면 유니스는 해상풍력이라고 하는데 4.3을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8메가와트급은 아직 시제품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메가와트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윈드타워를 했지만 한 3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시 떠서 막 이렇게 거래 나오고 했었던 거는 그 자회사와 이렇게 거래한 것들이 많아요. 유니슨을 이렇게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유니슨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마이찬 우리 승찬이 같은 경우는 유니슨으로 수익 나서 골프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유니슨이에요.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돈을 정말 많이 벌었었던 거의 기억에 남는 손에 꼽는 주식이 유니슨입니다. 6,000원에 사서 42,000원에 팔았던. 그리고 재작년에도 1,300원에 사서 3,600원인가에 팔았던. 제가 누구보다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게 이 댓글들이 이제는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서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효성그룹은 한동안은 조금 내려놓으세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물론 좋은 건 맞지만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좀 막 100만 원 간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어깨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너무 많은 욕심내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KC코트레일 같은 경우도 탄소 중립,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기존에 했었던 것보다 좀 더 빡세게 타이트하게 그 목표를 잡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움직였어요. KC코트레일하고 정말 더럽게 안 가던 그리케미칼이 한 번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기다렸었던 사람들이 던졌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털 때 아니에요. 만약에 털 거라면 진작에 터졌어야죠. 이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더 사고 싶은데요. 아니요. 이걸 더 사려면 기존의 회사에서 팔아서 일로 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팔 때는 아니고 기다려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 하면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그냥 쏘쏘. 그러니까 태양광은
그냥 우리 OCI랑 하나솔루션만 봅시다. OCI도 조정 잘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깜짝 놀랄 유니테스트 페로브스카이트 공장을 이제 공장 증설이 아니지,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까 페로브스카이트 양산을 위한 공장을 이제 짓기 시작했다는 뉴스 나오면서 목표가 35,000원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게 좀 아쉽네. 사실 요때 이 밑꼬리가 기회였는데, 얘는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반도체 후공정을 살 거면은 얘가 제일 좋네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럼 넌 갖고 있느냐? 아니요.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다. 저는 이제 반도체는 아시잖아요. DBIT 갖고 SNS를 갖고 있는 거. 조금 아쉽네요. 반도체 후공정뿐만이 아니라 태양전지로도 예전에도 참 강했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 세아 남편이 올렸던 태양광 한번 쭉 보시고 태양전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도 그렇게 자료 좀 잘 만들어 보고 싶다. 유니테스트 좋죠. 만약에 태양광이 하나도 없다. 근데 나 유니테스트 마음에 든다 하면 유니테스트를 사고자 한 게 1,000,000원이라고 치면 한 300원 그냥 지금 사보시고 조정 받으면은 한 300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이 아예 없고 근데 난 현금이 있는데 태양광이 사고 싶을 경우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유니테스트나 하나솔루션 다 좋습니다. 그 외에 GN 에너지가 드디어 움직이나? 지열? 얘는 계속해서 바닥 따지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윗꼬리가 달리고, 왜 그러냐? 이 신용이 아직도 8%예요. 11%까지 갔는데 많이 털렸는데도 좀 더 털려야 됩니다.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도 참 이게 사고 싶어도 신용 때문에 안 사. 이것도 똑같죠. 이 흐름 보시면은 이 한솔홈데코도 이 탄소 배출권 얘기 나오면서 탄소 중립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였었던 거예요. 결국은 내년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하고 바로 연결해 갖고 탄소 배출 보면 뭐 에코프로 HN이야. 얘는 뭐 대장이죠. 위에서 놀고 있잖아요. 아래 것들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유니드 같은 경우도 조정 잘 받고 있고, 오히려 얘를 사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얘가 여기에서 뭐 12만 원 밑으로 빠질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실적 주고 탄소 포집의 실질적인 대장. 던부 흐름 비슷했잖아요. 던부라고 그랬네. 피곤하니까 혀가 꼬이네. 그리고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똑같죠. 다 이런 흐름 보였죠. 누리플레는 보자. 누리플레는 이 백연 관련 주식인데 얘는 포지션이 좀 애매합니다. 탄소 배출권에도 뭐 좋지요. 그리고 이제 DMZ 평화공원 얘기 나오면은 한 3등주 정도로 움직이는 회사. 그러면 기존에 탄소 배출권은 휴캠스가 당연히 대장이고, 없으신 분들은 1순위가 휴캠스예요. 근데 그 미국 탄소 배출권 ETF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휴캠스가 이러지만, 휴캠스하고 후성이 이 탄소 배출권을 2006년부터 매출에 들어가는 회사, UN 무슨 기구였는데 거기에서 배출권으로 허락했었던 회사가 후성하고 휴캠스입니다. 근데 얘는 사실 2차 전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후성보다는 휴캠스. 그러면은 없는 분들이라면 휴캠스 아니면 에코프로 HN, 유니드 1순위를 보시고 나머지 애들의 흐름을 그냥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한번 싹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게 원래 그리고 이런 거 하는 게 좀 나이 먹으면 이렇게 한다더니 내가 그러고 있네. 지수가 가려면 얘가 가야죠. 삼성전자가 언제 큰 게 들어올까요? 차라리 7만 원에 바닥 따지기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SK 최태원 회장이 이번 달 말에 미국 가죠. 이재용 그분도 같이 가지 않을까. 그 타이밍쯤에 한번 가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열어야 돼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TSMC를 잡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물량을 좀 받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영업이익 개선도 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투자를 한다는데 자기 먹거리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 좀 과감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SNS텍 같은 경우는 저 EUV 관련 이 펠리클 이것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펠리클 관련해서 FST는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그 EUV가 파장이 짧지만 왔다 갔다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고온이에요. 고온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실리콘 웨이퍼 쪽을 실리콘 계열로 쓰는 데들은 고온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 분산이 되죠. 근데 SNS텍은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코팅젤을 발라서 하는 거고 그 질문해 주신 분이 말씀드린 펠리클의 이 SNS텍은 블랭크 마스크 그러니까 포토마스크의 원재료. 포토마스크는 이 회로가 써 있는 원 회로가 써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투영해 갖고 이 안에 이렇게 웨이퍼 안에서 이게 깎아내는 그게 이제 포토마스크인데 그게 하나도 없는 비어 있는 거를 블랭크 마스크인데 그거 관련된 100% 회사인 건 맞고요. 근데 이제 펠리클 관련해서 투자를 했고 투과율 90%를 달성을 했다. 그래서 ASML에 지금 품목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거에 맞는 시설 투자가 들어갈 거다라는 뉴스를 이렇게 움직였었던 거고 그러면은 펠리클 전문 기업은 사실 FST였는데 얘는 어떻게 보시냐라고 했을 때 내가 SNS텍이 더 낫다. 물론 펠리클이 얘가 먼저였지만 투과율 90% 달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 되게 치열한 그 각축전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 치열한 이 경쟁 아닌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SNS텍이 먼저였어요. 근데 FST를 질문하신 분의 말씀은 거기 이제 SiC 기반이다. 맞죠? SiC 기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력 반도체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EUV가 파장도 짧지만 모든 것에 흡수되고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생하는 온도가 600도에서 1000몇 도인가 그렇다 보면은 실리콘 계열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전력 반도체 계열에 쓰는 탄화규소 기반의 펠리클을 하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우수한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제 이 구김이 있는 그 펠리클의 구김이 개선이 안 됐다라고 알고 있고요. FST에서 아직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 됐다 안 됐다라는 뉴스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90% 투과율을 달성했다라는 뉴스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움직였을 때도 그 EUV 관련돼서 극자회선 관련된 쪽으로 움직였을 때 SNS텍이 대장주의 흐름이었고요. FST가 둘을 따라갔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얘도 엄청나게 좋았죠. 하지만 어떤 게 더 강했나요? 결국 비슷하게 뭐 5배에서 뭐 6배씩 갔지만 대장주로 취급받고 나아갔었고 수급도 괜찮았었던 게 그 SNS텍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조금 더 SNS텍에 그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둘 다 지분 투자했습니다. 근데 SNS텍이 8%인가 그러고 FST가 7%인가 그럴 거예요. 시총은 SNS텍이 좀 더 큰 상황에서 이 회사도 좋습니다. 근데 그분은 둘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작년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갔었던 탑3 중에 3개를 갖고 계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좋은 회사예요. 둘 다 보유해봤습니다. SNS텍을 사면서 얘가 따라오길래 이게 같이 한번 했었거든요. 뭐야?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많은 수혜를 받을 게 이 DBI텍이죠. 예전부터 시스템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던 물론 이제 그 높은 고사양은 아니지만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연관이 있고 여기서도 이 저전력 반도체 전력 반도체 쪽으로 여기서도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가 움직였네. 얘는 좀 아날로그 반도체 뭐 가전이나 이런 데 쓰는 반도체인데 왜 올랐지? 왜 올랐는지 모르겠네.
기관 외국인이 샀다고 해서 이거 제가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근데 바닥은 잘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함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신 분 없을 거예요. 다 있다 보니 반도체하고 이 제약 바이오 때문에 개인들이 힘든 건데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반도체 비중을 줄여왔었던 건데 지금은 사실 메타버스를 보면 메타버스의 수익이 상당히 너무 이제 크다 보니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조금씩 줄여 나갈 거거든요. 어디 쪽으로 옮겨갈지 제가 카페에 좀 한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다가는 방송 보라고 그러고 방송에다가는 카페 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지 나도. 하나머티리얼즈 얘도 그 실리콘 카바이드 쪽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암모니아 쪽으로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바닥을 잘 다지고 있죠. 내년에 암모니아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쪽 뭐 수소 운반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암모니아가 내년에 한번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소가 주목이 받는다고 하면 그거에 파생되는 산업 그럼 그걸 어떻게 옮길 것이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옮길 것이냐 하면은 이제 암모니아 얘기 나오고 그러면 뭐 수소 탱크 얘기 나오고 당연히 뭐 밸브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쭉 나갈 건데 암모니아 관련해서 워닝 머티리얼즈가 대장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관련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 미국에다 시설 투자를 확실하게 공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원익 관련주들이 삼성만 따라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얘기 나오면 바로 SNS텍과 FST가 같이 움직일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LG 계열의 이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자연스럽게 메타버스를 한번 기분 좋죠? 메타버스 갖고 계신 분들 제가 넥스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그냥 사셔도 되고 안착해서 사셔도 되고 어떻게 되든 흐름은 좋았습니다. 이 21선이 강력한 저항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뚫었잖아요. 그럼 이 뚫은 날 한 30% 붙으셨어야죠. 그리고 다음날 붙으셨어야죠. 이거를 그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넥스트도 수익 괜찮죠. MP 같은 경우도 MP는 왜 여기 안 써있냐? MP 같은 경우도 흐름이 눌림목을 잘 형성했잖아요. 눌림목을. 그럼 여기서 사셨어야죠. 그리고 탑3로 얘기했었던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그냥 사셨어야죠. 이 많은 매물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전고점에 부딪히고 사실 여기에서도 수익이 너무 많이 났었거든요. 거의 뭐요? 한 200% 가까이 나갔고 제가 비중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비중 10%만 갖고 가고 있던 상태에서 올라가서 그냥 그대로 갖고 갔어요. 근데 다시 한번 비중 10%가 15%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30%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20%에서 30% 그건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은 저는 유상증자를 받을 겁니다. 유무상증자를 받을 겁니다. 그래도 좀 기다려보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VFX에서 3대장인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위직은 아예 날라갔죠. 얘는 그 MP의 모회사잖아요. MP가 날라가니 얘도 날라가고 얘가 예를 들어서 무슨 섬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분 투자해놓은 회사가 뭐 XR 스튜디오 갖고 메타버스로 주목받는다라고 해도 가는데 얘 자체도 VFX 회사인데 컴투스가 지분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MP가 가는 상황에 그냥 얘는 엄청난 이거 워낙 많이 다뤄갖고 기자님이 아마 갖고 계시면은 100% 이상 100%가 뭐야 200% 100% 150% 정도까지 났겠네요. 그리고 덱스터를 아마 제가 지난주에 그럼 덱스터가 사기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은 조정을 나름 잘 받았잖아요. 이 전고점 뚫은 상태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덱스터 사신 분들도 수익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그전에도 자랑이었고 그 후에는 사실 그 2차 전지가 정말 우리의 놀라운 수익을 안겨줬죠. 뭐 기본 100% 이상 수익이 났어요. 저는 예전부터 방송 전부터 갖고 있어서 더
수익이 좋았지만, 그리고 또 메타버스일지도 모른다는 알체라마죠.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잖아요. 이 메타버스 ETF가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뭐 디지털 광링크 관련돼서 옵티시스 같은 경우도 우리 남윤택 씨가 샀거든요. 잘 산 거죠. 그러니까 대장주의 흐름을 따라서 파생되는 이 후속주들의 움직임을 본다면 이게 짧은 흐름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은 긴 흐름으로 갈 건지가 결정이 되는데, 얘는 대장주가 끌고 나가면서 파생되는 사업을 같이 해서 끌고 가요. 그러다 보면 뭐 사이클이 한 바퀴 돌면은 또 한 번 쉬기도 하는데, 이거는 긴 호흡으로 가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지금 뭐 내년 실적이 얼마겠네, PER이 얼마겠네,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 불가예요. 메타버스는 어디까지 연결될지는 모르는 분야입니다. 이노덴마저 이렇게 흐름이 좋고요. 하지만 뭐 지금 뭘 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네요. 에이트원 같은 경우도 눌림목 잘 받았잖아요. 방위산업태지만 얘네들은 이제 VR, XR 그걸 통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위산업은 모든 기술의 집약체고, 거기에서 파생돼 갖고 기술이 이전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우주항공도 사실은 방위산업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민간산업까지 되잖아요. 에이트원 같은 경우도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하이브 같은 경우 좋죠. 정고점 때문에 지금 살짝 조정이 있지만, 이건 아마 상장되고 나서 묶였던 물량들이 풀리면서 매물이 좀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고점 저항 때문에 그렇지만, 눌림목을 준다고 하면 관심 있게, 이게 자본이 많으신 분들은 하이브, 네이버 이런 회사들, 위버스, 그리고 방탄 공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선익 시스템, 이 대장으로 움직였었던 얘랑 코세스 같은 경우도 OLED 막 증착, 소형 OLED 증착, 그걸 통해서 이 메타버스 안에 화면을 구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기존의 대장주들까지 흐름이 다 좋았어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마저 얘는 좋죠. 메타휴먼에 관련돼서는 사실 자이언트 스텝도 그 영역을 합니다. 그리고 뭐 CMS 에듀마저 움직였네. 얘 맞아. 거래 정지됐다 풀리는데. 근데 얘는 일단은 좀 뒤로 제껴두시고, 코세스도 지금 흐름 좋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코세스로 수익 나셨던 분이 있지. 맞아. 우리 해바라기 사장님. 인트로메딕은 어느 순간 내가 여기에서 흐름 좋다 하고 있었는데 뻥 날아갔습니다. 요 날이 내가 사실 좀 괜찮다 했는데 고양이 봐갖고 방에 들어가질 못했던. 싸이월드가 열린다면서요. 어쨌든 기존에 수익 났으니까 위로 아닌 위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 뭐 한빛소프트 이런 애들은 좀 많이 후순입니다. 메타버스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수익 많이 나셔갖고 정리하신 분들도 계세요. 뭐 35% 뭐 새로 요 구독자 되신 분도 메타버스로 35%인가 수익이 나서 다 처분하셨다라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저는 수익을 좀 길게 누리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떨지. 그러니까 분할 매도 하는 게 되게 좋은 습관이에요. 예, 자이언트 스텝이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다 파는 것보다 얘는 그럼 한 30% 팔아갖고 비중을 얘를 좀 더 줄여놔 보고, 그래도 수익이 나 있기 때문에 비중은 다시 10%에 맞춰질 겁니다. 그러면 그걸 남는 거 갖다가 뭐 반도체, 뭐 SNS 텍이나 DBIT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거기에 추가 매수해서, 왜냐면 바닥에 있으니까, 아니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애들로 추가해서 매수, 이런 식으로 비중을, 얘가 수익이 많이 나면은 기존 포트에서 10%인데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고 15% 비중까지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시 10%까지 낮춰놓는 그 정도 비중 조절을 한 다음에 생기는 현금도 사실 되게 크잖아요. 이걸로 뭐 하나솔루션을 산다든지 아니면 현대모비스를 산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한번 기존에 갖고 계셨던 거 말하는 거예요. 또 말을 못 하겠어. 계속해서 더 살까봐. 추가 매수하라는 겁니다. 추가 매수.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금씩 줄여 나가서 한 30% 정도 다음 주 초에 제가 줄여 놓겠습니다. 넥스트 같은 경우도 이게 매물이 위로 없다 보니까 8만 원까지 급등할 흐름이었는데
음, 그러게 갈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얘는 앞으로 얘네들의 흐름은 이 자이언트 스텝이 요걸 뚫고 넘어가느냐. 근데 뭐 얘는 그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때문에 조금 무거웠었던 거고, 기존의 대장주를 한번 봅시다. 그럼 위직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얘가 현재 대장입니다. 위직이 사실 윗꼬리는 달고 있지만 매물이 없어요. 위로 매물이 없습니다. 위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얘는 조금씩 조정을 주면서 갈 거지만 한번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얘가 만약에 하락으로 급격하게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메타버스의 비중을 빠르게 30% 정도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수익이 100% 이상 났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데서 따라 사라고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여기에서도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전고점 전에 넘었을 때 여기에는 제가 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이 바닥에서 사놨기 때문에 수익률이, 최근에 보신 분이 35%라고 하면 꾸준히 구독하셨던 분들은 50% 이상 돼야 정상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 팔지 마시고 10%, 20%에서 30% 정도까지 줄여서 우리가 수익을 다른 포트로에서 이 눈덩이가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 때 굴러갈 때 그 파일을 좀 키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메타버스까지 한번 봤고, 소형원전? 소형원전은 그냥 짧게 봅시다. 소형원전은 한전기술 같은 경우가 원전 설계, 엔지니어링 이런 거 독점이에요, 우리나라. 그렇다 보니 전고점을 뚫었네. 얘는 조정시에 소형원전의 대장을 갖고 싶다고 하면 얘는 고점 뚫었습니다. 그러면 65,000원에서 63,000원 선이라면, 원전 없으신 분들,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두산중공업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우리 누구였더라? 파바트님이었나? 어쨌든 우리 애독자님 갖고 가셔야죠. 한전기술도 단 62,000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소형원전 같은 경우가, 그리고 또 이제 뭐 정부 관계자가 연말에 뭐 몇 조짜리 그 계약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계약이 나오면 그 뉴스에 팔면 됩니다. 두산중공업이 안정적이죠. 풍력과 풍력과 뭐 수소도 연결이 있고요. 그리고 이 소형 원자력에 옛날에 이스트링하우젠이었나? 거기랑 일본 뭐랑 3대장이었는데, 지금은 정부 규제만 없었으면 세계 1위 기업이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뭐 한전기술, 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뭐 정비 개보수 하는 거예요. 개보수라고 하니까 욕 같은데. 개보수? 뭐 이런 거 하는 회사. 요 위에 회사들이 사실 좋고요. 그 밑에 뭐 원전 계측기 같은 거 하는 우진 뭐 이런 회사도 있는데, 사실 조금 세게 움직였었던 거는 에너토크가. 근데 얘는 단순히 수익률 게임을 위한 원전주라고 생각합니다. 얘를 샀으면 사실 여기에서 붙었어야죠. 거래가 터졌죠.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잘 누르고 있으면서 지지 저항이 11,000원에서 움직임이, 이 매물 소화가 있으면서 올라갔잖아요. 여기에서 붙은 거 아닌 이상은 얘는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놓으세요.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흐름은 에너토크하고 일진파워였나? 얘가 흐름이 좋았는데, 얘도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수익률의 대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실제의 대장은 얘네인데, 얘네들은 꾸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예전에 뭐 대장주로 움직였어.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있죠.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그냥 원직 계측 제어, 뭐 설치 시공, 뭐 유지 보수 이런 거 하는 회사예요. 뭐 계측기, 뭐 정비 용역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얘네가 사실은 저번엔 대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일진 파워나 에너토크는 사실 내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네. 밸브 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요거는 좀 신용도 많죠. 신용도 많고
제 생각엔 뭐 얘만으로는 그러니까 꼭 작전주라는 게 잡주에만 있지 않거든요. 소위 말하는 세력주, 얘는 세력주 같습니다. 아니 밸브하는 좋은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뭐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도 있고, 에너토크, 일진 파워는 또 뭐 하는 회사요? 얘네들이 대장으로 움직였지만, 유지보수, 뭐 경정비공사, 축적한 기술력은 없는 회사가 없죠. 저도 축적한 기술력이 있는, 업력이 있는 해외 발전소 정비시장 이게 아마 그 해외 무슨 원전 그 유지보수 계약 맺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유지보수보다는 기왕이면 원전 설계나 엔지니어링 그리고 원전에서도 엔진 역할, 핵심 역할하는 두산중공업 쪽 요 위에서 노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게 좀 작은 정비 같은 거 하는 회사는 이제 금화, PSC, 그러니까 이런 작은 회사들 뭐그 탄력 좋게 움직이는 보성파워텍, 얘도 흐름은 좋네요.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 즐기시고 이게 차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 한전 기술이 꺾이는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한전 기술이 만약에 잘 조정을 받고 62,000원의 지지가 이 정도면은 넘었다고 봐도 돼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럼 얘가 꺾이지 않는 한,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를 기술적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뭐 아까 뭐 일진파워 뭐 이런 회사, 그 에너토크 이런 회사들은 기술적인 대응이 가능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단 모니터를 2개 놓으시고 한전 기술을 센터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쭉 가져가고 싶은 건 두산중공업, 우리 구독자분 파시는 거 아니에요? 쟤네 오히려 지금은 얘 사야 될 때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난 거 팔고 사지 마시고, 소형원전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차피 신재생으로 가는 뭐라고 해야 돼? 신재생으로 가는 길목 안에서 약간의 도움을 주는 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도 이렇게 한번 길게 전체적인 산업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의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해서 비중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 제가 중간중간 카페에 쓸 거고요. 계속해서 부회사다리에서 많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응원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력 반도체 부분은 제가 담당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빨리 다음 달이 와서 우리가 그 라이브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좀 기계에 치여서 좀 죄송합니다. 지금도 혼자 있어서 외롭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계속 공부하시고, 이번에는 그 누리호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정말 좋은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꿈을 꾸십시오. 꼭 꿈을 꾸시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경험하실 거니까 공부하시고 꿈꾸시고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부하십시오.